일단 뭐 제가 주로 이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뵙는 거는 부정맥 때문에 부정맥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기대 수명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70대 어르신들도 나는 청춘이다 하고 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던 병들이 주류로 올라오는 그런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병은 심방세동인데요. 사실은 제가 외래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질병 중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 부정맥으로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검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이 심방세동입니다. 제가 오늘 심방세동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주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고요. 내가 왜 심방세동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거 하나만 딱 알고 가셔도 저한테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외래에서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 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진료실 안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제가 참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분이랑 저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저도 답답하고 환자분도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병은 이런 거고, 내가 앞으로 이런 병이면 이렇게 조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보이세요? 심장이 항상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셨죠? 예, 심장 왼쪽에 있는 건 맞는데, 보세요. 척추가 이 뒤에 있습니다. 척추가. 그럼 척추는 우리 몸의 가운데 있죠. 심장은 그 가운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오른쪽 가슴이 너무 아파, 심장 때문인 것 같아 하고 오시는데, 대개는요, 심장은 통증의 가운데 있으면서 왼쪽으로 뻗어가고 오른쪽으로 뻗어가지만, 왼쪽으로 어깨로 뻗어가지만 오른쪽으로는 잘 안 가요. 그렇게 심장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 앞쪽에서 볼 때는 심장의 방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4개가 있는데요. 그 방 중에 심실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는 2개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3차원으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주제가 심방의 세동이잖아요. 심방세동. 그래서 심방이라는 거는 여기 뒤에 붙어 있죠. 이 좌심방. 이쪽에 붙어 있는 거는 우심방이에요. 그래서 심방도 위에 방을 심방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왼쪽, 심실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방세동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심방세동의 대부분은 이 혈관들 때문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심장 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심장의 내부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오른쪽 심방, 왼쪽 심방 말씀드렸고, 오른쪽 심실, 왼쪽 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심장은요, 내 몸의 피를 다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피를 다 받아서 폐로 보내요. 폐로 보내서 산소를 받아오게 하죠. 그 받아온 피가 다시 모이는 곳이 좌심방입니다. 그리고 좌심실로 그 피가 들어가면 다시 온몸으로 체순환을 하게 되죠. 그 순서로 이렇게 되고요. 심장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뛰게 됩니다. 심장이 그냥 계속 뛰는 게 아니고요. 심장에는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해서 그 신호에 따라 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절침에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여기서 대장이에요. 이 전기 시스템 중에 대장. 발전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전기를 만들면 이 전기가 우선은 이쪽 오른쪽 심방을 활성화시키고 이 전기가 왼쪽 넘어가면 왼쪽 심방을 활성화시키고 여기 전기줄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절을 딱 지나서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심장이 동시에 수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맥이 되는 거예요. 부정맥에는 크게 잠시만요. 제가 여담으로 좀 드리는데요. 다른 병원에 다니시다가 환자분들 한 번씩 오세요. 그러면 무슨 병이라 그래요? 물으면 부정맥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부정맥은요, 우리 큰 선물 보따리로 치면 그냥 보따리일 뿐이에요. 그 안에 수십 가지 부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맥 중에 또 다시 크게 나누면 빈맥. 빈맥은 빨리 뛴다는 뜻이에요. 빈맥. 소맥이 있어요. 소맥은 느린 맥. 그래서 빠른 맥과 느린 맥을 나누고요. 그 빠른 맥 안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맥이 생기는데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고 종류가 나뉩니다. 자, 말로 아무리 해봐야 이해가 어려우실 거니까 동영상을 좀 보실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가운데 달려있죠? 요거는 정상적인 심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면 이렇게 뛰어요. 여기 보면 아까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기가 노랗게 한번 살짝 했죠? 그러면 여기 내려와요. 내려오고 심장이 뛰죠. 요 순서가 어때요? 쿵짝, 쿵짝, 쿵짝 딱 맞죠? 그래서 심전도에서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또 보세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요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그런 뛰는 거를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병원에 오시다 보면 심장과를 오든 안 오든 무슨 수술을 하시다 보면 심전도는 무조건 찍게 되는데 그런 심전도가 이런 의미로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심방세동일 때는 어떤가 보세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보면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빨리 뛰죠, 그죠? 빨랐다가 늦었다가 규칙이 없죠? 또 뭐가 달라요? 여기 위에 막 번개치는 것 같죠? 저번에는 여기만 있었는데 온 데서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심방, 우심방에서 마치 소나기 때 번개치는 것처럼 번쩍번쩍 이걸 1분에 600번 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수축이 안 돼요. 달달달 떨죠? 자, 요 심장의 떨림, 이 부분을 우리가 세동이라고 합니다. 심장 아까 마지막에 달달 떠는 거 맞죠? 세동이란 말은 가늘게 떤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쿡 피를 보내야 되는데 달달달 떨면 어떻게 돼요? 수축이 안 되죠? 그럼 피가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장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우리 고무풍선에 물을 넣으면 쭉 처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래되면 심장이 계속 커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크기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상 심장 박동과 심방세동의 박동은 여러분 그림 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해? 사실 다른 부정맥들은 굉장히 복잡한 또 정밀한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은 병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부정맥 하는 의사들이 하는 시술 중에 가장 복잡한 시술. 근데 진단만큼은 심전도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이 심전도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 넓었다가 좁았다가 간격이 어때요?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심장이 달달 떤다고 했죠. 심방이 아주 가늘게 떨리는데 그 가늘게 떨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 선 보이세요? 아주 지저분해요. 원래는요 똑바로 돼요. 아까 그런 아주 잘 떨림이 심전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 환자로 진단은 끝난 거예요. 아, 환자분은 심방세동이고요. 지금 환자분이 힘든 거는 심방세동 때문에 힘드신 거네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심방세동이면 다 심방세동일까? 보시면은 심방세동을 우리는 분류를 해요. 환자분들은 그냥 심방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은 심방세동이 첫 진단인가? 첫 번째 진단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경험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첫 진단에서는, 제일 위에 첫 진단에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이게 일시적으로 왔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경험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보인다? 그러면 만성심방세동이 돼요. 만성심방세동. 이 만성심방세동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발작성,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처음에 대부분의 심방세동은 지속성으로 시작하진 않고요. 발작성으로 와요. 발작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작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다 보일지, 언제 생길지, 어떻게 중단할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요 놈은 발작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정상인 맥을 유지하다가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 괴롭혀요. 그게 보통은 우리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바라다 보면 치료하지 않고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그냥 지속성으로 변해버려요. 지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한 일주일 바라봤는데도 계속 그냥 부정맥인 거예요. 계속 부정맥만 가요. 자기 맥이라고는, 정상맥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지속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받는 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분류는 왜 필요한가? 치료를 할 때 반응이 달라요. 치료에 따른 전략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같은 치료를 해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심방세동이네 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내가 발작성인지 지속성인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심방세동은 왜 올까? 자, 심방세동 자체, 나는 아무 병도 없어. 고혈압도 없어, 당뇨도 없어, 내분비 질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방세동만, 오직 심방세동만 있어 라고 하는 걸 특발성이라고 해요. 이런 특발성은 전체 심방세동의 15%가량 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85%는 뭔가 다른 이상이 있어서 온다는 거죠. 뭔가 다른데 병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폐질환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죠. 심박내압의 상승, 압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압력이 상승하는 거는 부피가 늘어나도 그렇고 혈관이 쪼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심박내압이 상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그만큼 압력을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하고 혈관 다 이어져 있죠. 근데 혈관이 어디 뚫린 데가 있어요? 혈관 뚫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갇혀있는 회로란 말이에요. 그 회로 안에서 압력이 증가해요. 그걸 누가 받아요? 심장이 받는데 아까 보셨죠? 밑에 방 심실은 두꺼워요. 그래서 잘 안 늘어나요. 근데 심방은 두께가 3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늘어나요. 그 압력이 증가하는 그 자체로 심장이 커지고, 심장이 커지면 부정맥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의 문제, 고혈압, 당뇨, 갑상선, 폐질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히 보는 원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간혹 할머니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심방세동이 하면 이거 내 애한테 물려주는 거가 묻는 분 계신데요. 되게 노화예요. 노화. 유전 있긴 한데요. 제가 15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유전 때문에 고생했던 가족은 딱 4가족이에요. 그만큼 드물어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 그러면 심장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저희가 검사나 시술방에 들어가면 환자분들 심장을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심장의 전기도가 어떤지를 보는데 이 전기도에 따라서 이분 심장은 정말 건강하구나. 이분 심장은 벌써 다 병이 들었네.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은 건강한 심장이에요. 보라색은. 근데 여기 보면 뭐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러죠. 이쪽 부분은 다 병이 들어서 이미 심장이 근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섬유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섬유화가 잘 설득 와닿지 않죠, 그죠? 뭐냐? 섬유화라는 거는 조직이 흉터란 말이에요, 흉터. 자,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때요? 화상 입으면 흉터 났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흉터가 정상적으로 피부의 기능을 해요?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있으면서 부정맥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가면 심장에 동반되게 됩니다. 심방세동이요. 사실 아까 제가 노화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65세 밑에서는 100명 있으면, 1000명 있으면 그 중에 10명, 17명이에요. 그죠? 근데 80대 한번 볼까요? 80대 이상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1000명 있으면 100명 이상이에요. 그만큼 노화가 중요한 원인이고 또 나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공이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 그만큼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대충 우리는 5천만 인구 중에 1.2%가 이 병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은 40대 이상에서 1.3% 정도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17년도 갠데요. 진료실 인원만 13,000명. 한 번이라도 내려 다녀가신 분. 토탈 내원 일수는 12만 1.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비가 굉장하죠. 이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요. 해가 갈수록.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요.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도 계속 연구가 되고 다음에 약도 연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도 불과 10년 전과 지금은 이 심방세동에 대한 어떤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70대 노인들 오셔가지고 심방세동 내가 왜 치료를 안 해? 사실 저희들도 항응고제 치료 말고는 해드릴 것도 없었고 별로 항응고 치료마저도 굉장히 원시적이었죠. 아주 옛날 약 60년, 70년 되는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을 대상 통계를 낸 건데요. 제가 봐온 상에서는 심방세동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정맥은 대부분 두근거린다고 보시는데 이 부정맥은 호흡곤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걸으니까 나 숨이 차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우리 집 3층인데 3층까지 잘 걸었는데 나 못 가겠어. 산에 갔는데 나는 한참 쉬어야 돼. 그런 걸 호소하면서 오세요. 두 번째 많은 게 두근거림이고 세 번째는 늘 피곤한 거예요. 난 옛날에 이제 늙어가지고 오만 나니까 아프고 피곤 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이 순서가 돼요. 호흡곤란, 두근거림, 피로감, 가슴이 답답해. 나 체한 것 같아. 어떤 분들 보면 체했다고 한 달 내내 가슴 용수 드시고 오세요. 안 좋아져서 병원 오면 이런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어지러움, 심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요. 요게 이렇게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로 쓰러진 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64세고 여자 환자분이에요. 막 두근거려요. 근데 두근거리다 보면 휙 돌리고 한 번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게 광대뼈가 이제 골절이 돼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래요. 여기 아까 불규칙하죠? 막 빠르게 여기서는 정상맥인데 굉장히 빠르죠? 요 뾰족한 게 하나 기록될 때가 심장이 한번 뛸 때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심방세동이 있다가 심방세동이 발작성이다 보니까 딱 끝났어요. 저절로 멎었는데 어때요? 심장이 안 뛰었어요. 그쵸? 이런 거를 일시적인 동정지라고 합니다. 동정지. 그렇게 지금 빠른 맥이 있다가 느린 맥으로 와버렸죠? 이런 거를 아까 제가 빠른 맥을 뭐라 했어요? 빈맥. 느린 맥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빈맥, 서맥, 증후군이라고 해요.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느린 거 계속 반복해서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어지럽고 두근거리고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여기 보면 심방세동에 갑자기 딱 스스로 먹고 난 다음에 심장이 한 3초 이상 쭉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술을 해서 심방세동을 없애는 쪽으로, 하나는 심방세동 못 없애. 이거는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심장이 멎는 순간을 줄여야지. 그래서 박동기. 그래서 치료의 옵션이 두 가지고, 이런 분들은 약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느린 맥은요, 약물 치료 없습니다. 빠른 맥은 약물 치료해요. 근데 빠른 맥을 약물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맥도 느려지겠죠. 빠른 맥을 억누르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그러면 정상 맥도 느려져요. 그러면 이런 거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 쓰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요. 약 쓰는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환자분이 하시는데 요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분은 심장 박동기를 넣으셨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이분은 산에 가서 죽을 뻔했다 하고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이때가 잘 다녔던 산을 올라가다가 너무 숨이 차고 하늘이 노랗고 식은땀 나고, 그래서 혈관이 막힌 줄 알고 오셨어요. 근데 혈관 검사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달리기 검사를 했거든요. 운동 부하 검사를 했더니 맥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모양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흔히 보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 심방세동이 왔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왜 그냥 맥도 운동하면 빨라지죠? 심방세동은 워낙에 빠른데 운동하면 더 빨라지죠.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분당 심박수가 280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해도 280배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정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졸도하고요. 이게 길게 놔두면 사실 이런 거는 급사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분은 요런 소변이 있어서 약 쓰다가도 계속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시술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운동하면서 맥이 빨라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운동불내성이라고 합니다. 운동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남들 똑같이 하는 거 하는데 숨찬 거죠. 내 어디 가가지고 게이트볼 한번 탁 치는데도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숨이 차게 돼요. 심방세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로 내가 영향을 받느냐. 자, 여러분들 심근경색은 아세요? 어떤 거예요? 네, 혈관이 막히는 거죠. 심장이 혈관이 막혀서 대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고, 요즘은 약도 좋아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시술을 해요. 새벽이든 밤이든. 그래서 사실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성적이 더 좋아요. 근데 심근경색은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고 여기는, 사실은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기능이 손상이 많이 있고 심장 기능이 35% 미만이면 언제든지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분들인데, 자 보세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내 전반적인 건강 정도, 다음에
육체적인 능력,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 다음에 나의 정서적 건강. 이 네 가지 항목을 비교를 하는데 보세요. 자, 빨간색은 심근경색 환자, 요색은 정상인 사람들, 파란색은 심방세동 환자예요. 이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건강한 겁니다. 자, 어떻게 느껴요? 이 연구가 되게 이제 의사들한테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냥 생각할 때는 심근경색이 훨씬 나쁠 거다. 환자들이 느끼기에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심방세동이 심근경색보다 어때요? 더 나빠요.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심근경색이 나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한 20년 전쯤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사실 뭐 미국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아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숨이 차다 했죠? 우리가 심장 때문에 숨이 차고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전, 심장의 기능 부전.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정상 심장, 여기는 심부전인 심장인데, 눈썰미 좋으신 분은 몇 가지 보일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림에? 예? 여기가 넓고 좁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심부전이 되면 심장에 근육에 힘이 떨어지죠. 그럼 수축을 못하죠. 힘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계속 피가 안에 보여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방이 늘어난 것처럼 정말 심한 병에서는 심실도, 그 두꺼운 심실도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피는 많은데 이 많은 만큼 여기 정상은 많이 보냈죠? 못 보내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울혈. 고속도로에 명절 되면 차가 막히죠. 못 빠지죠. 똑같아요. 피가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 빠지는 피가 어디로 빠져요? 폐나 다리. 이렇게 누르면, 숨찬 사람도 누르면 쑥쑥 들어가요. 그게 심부전의 증상입니다. 자, 이거는 심부전이 먼저인가 심방세동이 먼저인가 얘기는 아닌데요.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심부전을 1, 2, 3, 4단계로 나누는 의사들이, 심부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단계 제일 나빠요. 이건 뭐 곧 이게 입에 대롱 뽑아야 되는, 기도 삭간해야 되는, 기계 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은 이게 1단계 심부전에서는 4%, 100명 있으면 4명. 근데 여기 있어요. 4단계 가니까 반틈. 2명 누워 있으면 1명은 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사망률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사실은 이거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없어요. 잘 못 봐요. 있긴 있어도 아주 드문데, 길게 보면 수명의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2.1배, 여자는 2.4배 증가해요. 사망률이. 요거는 15년을 바라볼 때 그랬어요.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15년을 바라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 우리 중풍 온다 하죠. 여러분, 중풍도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중풍도 크게 나누면 원인 4가지를 보는데요. 그 중에 이 심방세동과 연관된 중풍이 18%입니다. 그러면 중풍으로 이렇게 누워있어요. 팔도 못 움직이고. 자,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 100명이 있으시면 18분은 혈관 너무 깨끗한데, 너무 혈관 좋은데 심방세동 때문에 중풍 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 중에요, 중풍 올 수 있는 확률이 보세요. 나이에 따라 굉장히 차이 나요. 여기는 뭔가 하면 1년 동안 심방세동 있는 환자예요. 1년 동안 중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80세 이상에서는 23.5%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수인가 하면은
80대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 100명. 오늘부터 시작 10년. 딱 보면 10년 후에 어때요? 아무도 안 남았잖아요. 5년만 가도 100%예요. 5년만 지나도 다 중풍 온다는 거예요. 치료 안 하면. 그죠? 그래서 사실 심방세동과 연관돼서 가장 무서운 거는 뇌졸중이에요. 이게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점수별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 왜 뇌졸중이 와? 나 혈관 너무 깨끗한데 왜? 보세요. 아까 제가 세동이란 거는 심박이 이렇게 떨리는 거죠? 수축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에 고이죠? 그 고인 피가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 덩어리 보이세요? 이게 심장 안에 피떡이 고인 거예요. 이 피떡이 지금 요게 1cm거든요. 길이가 3cm가 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3cm짜리 피떡이 훅 날아갔어요. 우리 목으로 가는 혈관 아무리 큰 사람도 직경이 1cm 안 돼요. 그죠? 다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중풍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약도 약이고 여러 가지 또 다르게 생활 조절, 그다음에 시술 같은 것들. 자, 심방세동의 치료는요 크게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뇌졸중 예방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시술적 치료를 설명드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이 한 가지만 할래, 나 다 싫어, 한 가지만 할래, 약도 안 먹어, 이것만은 하셔야 해요. 뇌졸중 예방. 그 다음에 심박수 조절, 그 다음에 정상 동율동, 정상 매구의 유지.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 사실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1980년대 초까지요. 중풍 심방세동 환자에서 중풍 예방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 교과서에 심방세동에서 항응고 치료해서 중풍 막아라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치료가 대충 된 게 92년부터예요. 80년대에 많은 연구를 해서 92년부터 치료합시다 하고 치료가 막 늘어났죠. 중풍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쭉쭉.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중풍 환자 중에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 아닌 환자, 사망률, 생존율 3개월째 확 떨어져 버렸죠. 왜냐? 아까 그 큰 피떡이 큰 혈관을 막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보시면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인데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을 보면 점수를 내요. 0에서부터 9점까지. 나이, 혈압의 유무, 당뇨의 유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예전에 뇌졸중이 있었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나? 여성인가 아닌가?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1점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2점 이상이면 무조건 항응고 치료해라. 그 다음에 1점이면 하는 게 좋겠다. 왜? 자, 요 점수가요 0에서 9점까지인데 1점인 경우에 매년 중풍을 확률은 1.2%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10년이면 10명이에요. 100명 있으면 10년이면 10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사들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 저는 1점 정도 되면 0점은 약 안 드려요. 중풍 예방 안 해요. 1점이면 약 좀 드시는 게 좋겠다. 중풍 예방은 약으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떤 치료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축구 심판들이 규칙에 따라 선언을 하듯이 의사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상 동력동의 유지는 왜 중요한가? 보세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우리말로 하면 진료 지침이에요. 의사들한테 이렇게 치료합시다. 자,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 심박수, 맥박의 빠르기를 조절해도 증상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비교적 젊은 심방세동 환자. 대개는 공통적으로는 45세, 50세 미만을 좀 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갈리죠. 그래서 저는 65세 미만의 환자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여기 이 다이아몬드라는 연구는 유럽에서, 어펌이라는 연구는 미국에서. 그래서 정상맥을 유지하고 심방세동을 심방세동 그대로 놔두고 심방세동 있는 환자를 정상맥으로 유지했을 때 생존율 차이 5년을 바라보니까 생존율 감소 44%, 사망률 감소 44%, 여기는 47%. 그러니까 정상맥을 유지할 때 5년 정도 바라보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정상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약을 많이 쓰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쓰는 약들이 달라지고요. 그 적절한 약제 선택 중요하죠. 일단은 약물치료가 기본입니다. 심방세동은 약물치료 기본. 근데 약물치료 해도 안 돼. 나 약 주는데, 의사가 약 주는데 나 먹어도 죽겠어. 자, 치료 실패 시에는 시술을 하는 겁니다. 시술에는요, 예전에는 딱 요거밖에 없었어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최근에는 냉동풍성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풍성 절제술은 심방세동에만, 오로지 심방세동을 위해서 태어난 시술. 얘는 심방세동 외에도 모든 빠른맥,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다고 하는 모든 빈맥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고 새로운 방법이고, 우리 병원에서는 두 개의 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자 절제술을 하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는 증상의 빈도 감소. 내가 10번 오던 거 2번, 3번. 다음에 지속시간 하루 종일 갔는데 뭐 30분, 1시간에 끝나더라. 그 다음에 나는 뭐 숨이 차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살만하네. 제일 좋게는 부정맥 시술을 하고 부정맥이 안 생기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교과서적으로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치를 말할 수 있는 병은 심방세동 중에 발작성의 일부들이에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도 시술하고 1년 동안 재발률이 15%예요. 그래서 아까 진료 지침에 무조건 다 해라 이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 해라, 이런 경우에 해라. 그렇게 진료 지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술이라고 다 만병통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술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적어도 70% 정도의 환자의 증상에 경감이 있다면 시술의 가치가 있구나 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삶의 질을 평가하면서 같이 나온 데이터인데요. 심방세동 환자에서 약물하고 시술 효과를 비교해서 1년 시술하고 1년 바라볼 때 전극도자 절제술의 성공률이 89%예요. 요 얘기는 뭔가 하면 1년 동안 부정맥의 재발이 없었다. 그리고 약물치료의 성공률은 23%.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약물로 내가 정상맥을 돌려놨더라도 그걸 1년 동안 정상맥 유지하는 거 기껏해야 5명 중에 1명.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환자도 힘들고 시술한 저도 힘들어요. 보통 들어가면 한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 발작성이거든요. 지속성 심방세동 한번 볼게요. 지속성 심방세동 1회 시술 후 5년 동안 50% 환자에서 재발. 그러니까 같은 시술이라도 환자분의 초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왜? 아까 제가 그린 거 보여드렸죠. 아까 근육이 이미 달라졌다고 했죠.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번 재발을 했더라도 한 번 더 시술하면 한 번 더 시술했어요. 2번 했어요. 그때부터 5년을 보니까 재발률 그래도 낮네. 재발률이 20%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원래 했던 거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요거는 요런 전극도자 꼬챙이 같은 거, 요 굵기가 2mm예요. 2mm. 2mm짜리 전극이다. 여기에서 60도 정도의 열을 가해서 조직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못 다니게. 아까 제가 폐정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원래 혈관에는 전기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 들어가보면 되게 혈관하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혈관에 전기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못 다니게 이렇게 돌려서 점 찍어가면서 태워놓는 거예요. 길 못 다니게. 자, 여기가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이고 98년부터 치료의 범위 안에 들어온 건 98년부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99년도부터 시작했고 널리 그때만 해도 1년에 3, 4개 이게 다였고요. 지금은 연간 한 병원에서만 500회, 600개 증대를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전국에서 한 5, 6개 병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 시술하는 데가 40개가 넘어요. 그리고 풍선도자 절제술 최근에 나온 거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고 작년에 8월 달에 보험 심사 통과했어요. 신의료 기술로 통과를 한 거고 이거는 아까는 열로 지진다 했죠? 얘는 영하 50도 심장에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혈관 앞에다 딱 막아요. 막아가지고 고기를 영하 50도로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3분을 딱 걸리면 전기 신호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시술 시간이 우선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다음에 자, 두 개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더 효과적이진 않아요. 효과는 비슷해요. 1년 재발률을 보면 재발하는 정도는 비슷한데 요 놈의 장점은 시술 시간이 짧은 거. 아까 앞에 거는 요새는 3차원 지도 아까 제가 그린 거 같죠? 그런 거 그려서 하기 때문에 얘는 그거 안 그리거든요. 그런 거 그려서 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은 얘가 조금 더 많아요. 아까 고주파 절제술이 적어요. 방사선 노출은. 그런 차이가 있고 합병증은 종류가 다르고요. 전체 수를 따지면 합병률도 시술 관련 합병률의 발생도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요 검사를 하고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 시술 좀 해줘요 하고 오셔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시술 전에 검사했는데 심장 안에 피떡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 충격도 못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약을 굉장히 고용량을 써서 그거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주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한 달째 CT 찍고 계속 녹아내는 거 관찰해요. 그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3차원 CT를 찍어서 이 환자분이 시술에 적합한 심장인가 아닌가 모양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서도 풍선 도자술이 아까 냉동 풍선이 적합한지 전극 도자 절제술이 적합한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꼭 요 두 가지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혈액 검사, 심전도 하겠죠? 그리고 약 중요한데요. 예전에는요, 한 3년 전까지 시술하기 전에 약 끊어야 되나, 개성 부여야 되나, 판결이 안 났어요. 최근에 판결 났는데, 약 안 끊습니다. 자, 왜? 시술하다가 갑자기 무리에 어떤 일이 생겨서 출혈을 하게 됐다. 항응고제 먹으면 피가 멎어요, 안 멎어요? 안 멎죠? 그게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시술을 했습니다. 지금 약 계속 먹으면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심장을 건드리는 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응고제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부정맥약제는 경우에 따라서 한 3에서 5일 또 더 길게는 열흘까지도 끊고 시술을 하게 되고요. 금식하고 이런 것들 알러지 확인은 기본 하게 되겠죠. 자, 요게 3차원 CT예요. 아까 심장에 방 4개라고 했죠? 그 중에 좌심방만 그리고 좌심방에 달려있는 폐정맥결 요 사슴뿔 같죠? 사슴뿔 같은 요게 혈관인데 이 혈관에 아까 뭐랬죠?
전기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원래 혈관에는 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심장하고 연결돼서 그런 부정맥을 일으킨다. 그래서 CT로 이거는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식도 초음파. 입으로 식도에 초음파가 달렸어요. 내시경 하시죠? 내시경은 카메라가 달렸어요. 얘는 뭐냐? 초음파가 달렸어요. 그 차이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심장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피떡이 있나 없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전극도자 절제술의 증례예요.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저한테 시술 받으신 분들이 이미 여기 계세요. 계신데, 자, 이렇게 심장 안에 전극도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엑스레이 보면서 했는 거고요. 아까 3차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다녀요. 여기 보면 요거 보이죠? 요 끝에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신호가 어디서 지나가는지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신호가 지나다니는 데를 내가 가지고 가서 계속 치료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로 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과 가면 점 빼는데 열로 척척척 하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48세 남자인데요. 대형 트럭 운전하는 분이에요. 원래 담요 있고 담배는 뭐 거의 줄다 피우시는 분이고 발작성 심방세동 8개월간 약을 먹어도 계속 이제 웅그리고 어지러워. 정상이 안 좋아지고 운전하다가 깜빡깜빡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한참 오는데 그렇게 와서 시술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게 아까 그분 심장을 그린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점 있죠? 제가 여기 한 점에다가 30초 동안 열을 보내는데 요 점 크기가 2mm. 요거를 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시술할 때 2mm짜리 점을 찍게 되면 한 200개에서 250개 점을 찍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 점에 30초. 근데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한 2달째 한 점에 30초가 아니라 한 점에 5초에서 10초. 그래서 기구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발전해서 시술 시간을 확 줄였습니다. 자, 이분은 지속성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리 눈썰미 좋으신 분도 제가 설명 안 하면 모르실 텐데, 아까 발작성은 요 혈관 하나, 둘, 셋, 네 개만 갈랐어요. 자, 지속성은 이분은 재발에서 두 번째 하는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심장이 앞쪽으로도 줄을 하나 쭉 꺾고요. 뒤에 보면 뒤에도 연결시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환자마다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시술을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지속성이든 발작성이든 첫 시술은 혈관 4개, 심장에 달린 정맥 4개만 분리시키고요. 재발할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선을 추가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요 하얀 점 찍는 게 거의 350개에서 400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시술 시간 굉장히 늘어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풍선도자, 냉동 풍선.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몸에 들어갈 때는 이게 홀쭉한데 들어가서 질소를 확 불어넣어요. 질소를 확 불어넣으면 그게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그게 풍선인데요. 여기 보면 이건 전극이에요. 이걸 심장에 넣으면 진짜 이런 모양이에요. 전극이 그 혈관, 폐정맥 안에 들어가서 전기가 흐르는 걸 확인하고 얘가 고기를 딱 막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세게 딱 막아놓고 영하 50도 시작 3분. 그러면 여기 한 군데 끝나버린 거예요. 아까 그거는 점점점점 찍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건 한 번에 그냥 쾅. 그런 식으로 네 군데를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발작성인데요. 이미 박동기 했어요. 이미 박동기 하신 분이에요. 이미 박동기 하신 분인데 이 박동기를 해도 이 6개월간 우리 박동기 하신 분들 6개월간 검사 6개월마다 검사하거든요. 6개월 동안에 심방세동이 700번 왔다 그랬어요. 700번. 환자가 계속 숨이 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이분도 다행히 시술 결과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엑스레이 보면서 계속 하고 있죠. 다음에 자, 풍선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눈썰미 좋으신 분은 보일 텐데 풍선이 확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풍선을 불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건 시술하기 전에 아까 그 재시술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재시술을 했는 분인데 처음에는 전기가 다 빨간색이니까 아주 희미하긴 해도 전기가 흘렀어요. 전기가 흘렀는데 하고 나서 회색, 아예 전기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잘 됐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요거는 사실은 그 냉동 풍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발작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데 원래는 발작성을 위해서 나온 시술이에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에도 지금 시술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6개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 포함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여러 병원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아마 한 2, 3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시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앞에 이런 신호가 많죠. 여기 심방세동이 막 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얼리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상맥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시술하는 건데요. 잠깐만 보실게요. 그냥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준비하는데 이게 관이 좀 굉장히 굵어요. 여러분 연필 있죠? 연필 볼펜 그 정도 굵기가 돼요. 그 정도 굵기인데 그 정도 굵기가 여기 허벅지에 여기 서해부에 이렇게 혈관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쪽에 하는데 여기는 좀 굵은 거, 여기는 작은 거 2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 보고 전기 신호 보면서 시술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술이 나오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또 시술을 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보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적인 개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보험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모든 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를 벗어나면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6주 이상 약을 써야 되고 6주 이상 약을 쓰는데도 심방세동이 있는 심전도 환자가 두근거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전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있어야 보험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빈맥, 성맥 증후군처럼 약 못 쓰는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 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약물뿐만 아니라 시술적 치료도 있다 하더라. 두 번째는 시술적 치료도 중요한데 자, 중풍 예방은 난 무조건 해야 된다 하더라.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은요 개인이 치료 안 해요. 팀이에요. 저도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조해주는 전문 간호사, 그 다음에 방사선 기사 다 팀이에요. 또 재활의학과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는 재활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재활 가면 같이 치료해 주시는 기사분 다 팀이에요. 그래서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방세동이나 그 외의 다른 부정맥들도 개인 혼자 치료하는 거 요새는 많이 바뀌어서 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 글을 듣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요즘은요, 치료가요, 난 무조건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레지던트 인턴 할 때만 해도, 뭐 어떻게 힘들든지 살아야지. 항암치료 다 받죠. 했는데, 요새 어때요? 손농사도 있잖아요. 아, 나 하지 마. 난 이대로 있다가 편안하게. 면역치료 하시는 분 많죠. 그래서 지금은 치료의 초점이 삶의 질이고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음에 그런 기간 내에는 저희 같은 전문 집단, 전문가의 팀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